자, 오늘은 빗살무늬 토기를 한번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토기 조각은 저희가 이제 가마터에 요구를 해서 빗살무늬 토기를 굽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부셔요. 그래서 학교에 갈 때는 이렇게 부서진 형태의 빗살무늬 토기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선사시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를 복원하는 체험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로부터 수십만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이 막 쌓이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 거, 지금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 그 전까지는 구석기 시대 때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다면, 농사를 짓고 나서 딴 데로 갈 겁니까? 안 가겠죠. 그래서 농사 지은 거를 잘 관리하고 가꾸고 하면서 좋은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되고 정착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농사를 지은 거는 그냥 농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놨다, 그래.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안 맞지? 요거는 깨질 때 다 랜덤하게 깨져요. 이거를 저희가 깨뜨렸어도 어떻게 깨졌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내가 깼지만 어떻게 깼는지 알 수가 없어. 직접 해보는 겁니다, 스스로. 근데 이제 이거를 한 3-40분 하면 애들은 천천히 하면은 항상 맞춰져요. 그때 이제 신석기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농사 이런 걸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씨를 뿌려만 놓기만 하면 잘 자라는 조, 수수 이런 걸 농사를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우리나라 선사시대 주거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 옆이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한 135군데에서 이 빗살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물 옆이라면 거의 다 나온다. 왜 물 옆에 나오는지는 다 알겠죠. 먹을 물도 필요하고, 농사 지을 물도 필요하고, 씻기도 좋고 뭐. 근데 이제 사실 물 옆이 살기가 좋아요, 요새도. 한강뷰. 아무튼 비싸죠? 물 옆이 좋아. 한강뷰 아파트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죠. 얼추 모양이 잡혀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빗살무늬 토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뭐 진주, 전주, 부산, 판교, 암사동, 뭐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지역 박물관에서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 하나씩은 있어야.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혁명이라고 부르려면은 우리 삶에 엄청나게 변화가 많아야지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명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 이 말이죠. 문명이라고 하는 게. 왜냐, 그 전까지는 먹을 거 찾아서 가니까 집을 지어도 뭔가 만들어도 다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잘 안 만들어요, 물건을.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들, 간단한 무기들, 그런 거 빼고는 안 만들었어요. 왜냐, 무거우니까 들고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집을 짓고 나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낚싯대도 만들고 그물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도구도 조금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석기 시대 때 엄청 유명한 유물이 주먹도끼라고 하는 거예요. 주먹도끼. 그냥 날카롭게 깨트려가지고 도끼처럼 사용도 하고요. 그걸로 동물 가죽도 찍고요. 뭐 이것저것 다 해. 하나 가지고 여러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개로 이용해라. 원소스 멀티 유즈. 저희 대학교 시절 교수님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나 막 하시던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 만들어 놓고 긁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거든요. 다양하게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다릅니다. 돌을 이렇게 막 갈아 만드는 거야. 갈아 만들면서 뭐 긁게, 반달 돌칼, 그리고 나중에는 돌칼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엄청 날카로운 진짜 칼 모양의, 제대로 된 칼 모양의 반달 돌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집에 놔둘 수 있으니까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그래서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서 점점점 도구가 발전하게 됩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어떻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그릇.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좀 작은 게 있어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채집을 한다거나 뭐 식량을 딴다거나 하는 이런 일상적인 도구. 그다음에 좀 중간 사이즈가 있어. 이거는 약간 냄비 같은 거, 음식 조리. 그다음에 진짜 빗썰미토기가 한 1m 한 50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음식을 저장하는 냉장고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빗썰미토기가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또 이제 암사동 선사주거지라고 서울에 있는 겁니다. 암사동이 이제 1925년도에 발견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홍수가 엄청나게 납니다. 홍수가 비가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와요. 태풍이 7월 달에 2번 와. 그래서 침수가 됩니다. 8월 달에도 한번 비가 엄청나게 와서 또 서울이 침수가 돼. 9월 달에는 20일 동안 비가 와. 그래서 물난리가 엄청나게 나서 사람들도 많이 죽고 5만여 가구가 막 물에 잠기고 막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발견이 일어납니다. 약 10,000년 전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나오게. 근데 문제는 일제강점기 때는 이 암사동 선사 주거지에 대해서 크게 막 발굴을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건데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 유적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경주 발굴, 백제시대 유적지, 가야시대 유적지 발굴 이런 것들을 엄청 신경 씁니다. 이유는 뭐냐? 역사를 통해서 일본 애들이 야 우리 일본이 한반도 지배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왜? 우리 옛날에 너네랑 같은 나라였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삼국시대 유적, 유물을 발굴하려고 애쓰고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좀 뒤로 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로서는 좀 다행이었어. 1960년대부터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최근까지 발굴을 하는데 빗썰미 토기 조각이 계속 나옵니다. 선사시대 유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한 몇 년이야? 60년 동안 발굴하는데 계속 나와 유물이. 최근에는 뭐까지 나왔냐면요,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도 나왔어요. 흑요석 뭐냐면 잘 깨지는 검정색 돌이에요. 잘 깨지는데 엄청나게 날카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흑요석 돌이 서울에서는 잘 발견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철원, 강원도 철원. 서울에서 한 150에서 200km 정도 떨어져 있죠. 암사동 선사주거지 사람들이 이 흑요석을 쓰는 가장 가까운 흑요석이 나오는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사시대 사람들은 무역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냥 뭐 농사나 짓고 옆에서 물고기 잡고 이렇게 살았겠지 이렇게 막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다채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록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증거를 찾아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토기 복원 이제 막 빠진 복원이라는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복원은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빗썰미 토기 조각을 빗썰미 토기 조각이 있네 하고 하는 건 발견이라 그럽니다. 발견. 근데 빗썰미 토기 조각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사진도 찍고 지도에 표시하고 그림 그리고 각 조각마다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를 복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원은 인내심과의 싸움이죠. 짜잔. 조금 이게 목공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투명해집니다. 그 시간 동안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썰무늬 토기를 일부러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뾰족하게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번, 이 물가나 바닷가 근처에 살아서 흙이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이렇게 닿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다 추측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이런 도구를 만들어. 뭐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세우고 옆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음식을 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추측해야 돼. 그리고 또 빗살무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1번은 비 내리는 모양을 그린 것이다. 아니다, 햇빛이다. 뭐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거는 주술적인 용도가 아니라 기능적인 용도다. 바로 미끄럼 방지. 이 빗살무늬 턱이 처음에는 모양을 안 냈어. 우리 신발 밑창 있잖아요, 밑창처럼 이 빗살무늬를 새겨서 안 미끄러지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 같은 거 처음에 배울 때 선사시대에 좀 지루하잖아. 지루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빗살무늬 통일을 복원한다거나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돌을 깨거나 갈아서 무언가 활동을 하는 것도 역사 배우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